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마크 네퍼 한국 일본 담당 부차관보는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외교적 해법에 열려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는 압박 캠페인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서는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와 발걸음을 같이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의 마크 네퍼 부차관보는 8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개최한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 외교적 해법을 통한 미국의 북한 문제 해결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북한 문제에 있어 더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밝히며 낙관적인 자세를 보인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 등 미국 정부 당국자들의 입장을 거듭 확인한 겁니다. That we remain open to dialogue, we remain open to a diplomatic solution, that we continue to hope to actualize the spirit of the Singapore statement and the goals contained therein, normalizing and transforming the U.S.-North Korea relationship. 네퍼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비핵화 등에 대한 진전이 있기 전까진 압박 기조 또한 유지될 것이란 점도 분명했습니다. But at the same time, until and unless North Korea responds to the will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addresses its nuclear and illicit missile programs, the pressure campaign will continue. 최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치료를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위로 전문을 보낸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공개적으로 미국에 위로 표명을 한 것은 9.11 테러 사건 이후 19년 만에 처음이라면서 김 위원장이 미국의 지도자를 지켜보고 우려를 표명한 건 좋은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네퍼 부차관보는 이어 남북관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한국 정부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와 남북관계 개선이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 서로를 보완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o, as President Moon himself has said, these two issues, North-South and denuclearization, are inextricably linked. And so this is why intense conversations at every level do take place. 이런 가운데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7일 네바다 대학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제재의 효과를 설명하며 북한 등을 거론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 등 많은 수단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제재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면서도 대상국이 제재를 견딜 돈과 자원이 있거나 자국민의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려 할 경우 제재가 영향을 발휘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비영리 단체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화상 연례만찬 기조연설을 통해 다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종전선언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11월 대선 후 논의 가능성 등을 언급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 도달을 위한 유연한 접근 방식을 언급하는 기존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 미국 부대사를 지냈던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서장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7일 미한 교류 촉진을 위한 비영리단체 코리아 소사이어티 행사 화상연설을 통해 다시 강조한 종전선언은 새로운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It wasn't really a new initiative. He was just reminding people of what he and Kim Jong-un agreed to in the Panmunjom Declaration in September 2018. So way back then they called for a declaration to end the war. 토콜라 부소장은 그러면서 정전협정으로 사실상 한국전쟁을 끝낸 상황에서 종전선언협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선 혼란스럽다면서 문제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게 아니라 정전이 끝나지 않은 것이고 이는 국제법적으로도 복잡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의 수미테리 선임연구원은 화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과 관계 개선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이해가 가지만 한국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상황에서 이를 추진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고 빅터 차 한국 석자는 한국이 종전선언을 이루기 위해선 미국은 물론 일본 등 주변국들의 호응을 얻어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lue House needs to think about, cannot see trilateral and Seoul-Tokyo relations as being irrelevant to that goal. If that's the goal they're after, they need to understand that this is important, in their effort to achieve that goal. You have to get consensus from everybody.
미국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제관계국장은 북한군에 의한 한국 공무원 총격 피살 사건이 있었지만 문 대통령은 기존 전략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death of one individual, the unfortunate incident, while it is a setback, it shouldn't completely torpedo that strategy. I think that President Moon sees this is a rare opportunity in this time frame, given how North Korea has begun to somewhat come out of its shell. 미국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 담당 국장은 미국 대선을 앞둔 현재 상황에서 종전 선언을 추진하기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There's nothing that Donald Trump can really do right now. I don't think Kim Jong-un is going to take the risk. Do I want to expend any political capital with Donald Trump, knowing he might not be the president? And maybe Joe Biden would, go along with such an end-of-war declaration. 미국 국무부는 문 대통령의 종전 선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VOA의 질문에 북한이 더 밝은 미래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북한과 의미 있는 협상에 임하기 위해 미국은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런 제안은 테이블 위에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미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의 모든 약속에 대한 균형 잡힌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유연한 접근을 할 의향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VOA 뉴스 김한교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약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의 방첩기관은 중국과 러시아, 이란을 선거에 영향을 주는 3대 위협국으로 지목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윌리엄 에반이나 미국 국가방첩안보센터 국장은 최근 미국의 허스트 TV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쿠바,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실제로 이들의 선거 영향력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이란을 3대 주요 위협으로 꼽고 우려하고 있다며 나머지 국가들은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북한의 경우 유권자나 정책 위반자에 영향을 미치거나 자신들의 사람을 선거에 출마시키는 등의 선거 개입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하지만 북한이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다면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에반이나 국장은 앞서 지난 8월 미국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사이버 안보 화상회의에서 북한과 쿠바, 사우디아라비아가 별도의 정보작전 운용을 통해 미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해 북한에서 평균 3,042건의 사산이 발생한 것으로 유엔이 추정했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와 세계보건기구 WHO, 세계은행 등은 8일 사산, 불필요하다고 말할 수 없는 비극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북한의 사산 건수가 지난 2000년 평균 5,729건보다 38% 감소했고 이는 전 세계 평균 35%보다는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으로 전 세계 사산율 조사 결과를 발표한 유엔은 특히 북한의 이런 감소 추세가 이어진다면 오는 2030년에는 사산아 수가 2,1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발생한 사산은 200만 건으로 16초의 아기 1명이 목숨을 잃는 수준이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내년에는 117개 개발도상국의 사산아 수가 20만 명 증가할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고등법원이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북한인 사업가 문철명 씨가 미국으로의 신병 인도 거부를 요청하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AFP,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법원의 아흐마드 샤리아 모하마드 판사는 8일 이 같은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자금 세탁과 관련된 기소들에 대해 이의 제기를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앞서 말레이시아 법원은 지난해 12월 사치품 대북 공급과 위장 회사를 통한 자금 세탁 등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체포된 문 씨를 미국으로 인도해달라는 미국 연방수사국 FBI의 요청을 승인했으며 문 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며 신병 인도 승인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문 씨의 변호인 측은 문 씨가 북한의 팜유와 콩기름 공급만 관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며 이번 기각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 등을 통해 최종 판결을 받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